늦은 오후 병원으로 향하던 성주 씨가 누군가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춥니다. 대학 후배 문희 씨인데요. 문희야. 선배? 병원은 어쩐 일이야? 너 어디 아파? 그러나 선배는 나? 아프다. 아주 많이. 어디가? 나 시한부래. 뭘 그렇게 놀래? 학창 시절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그런데 성주 씨가 시한부 환자라니 20여 년 만에 재배치곤 참 애꿎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성주 씨가 문희 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선배 집 정말 근사하다. 에이, 뭘. 사업한다더니 정말 성공했구나? 성공하면 뭐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길어야 3년이래. 정말. 아유,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자, 일로 와봐. 짠. 이게 다 뭐야? 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크루즈 여행 나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 문희야, 나랑 결혼할래? 내 버킷리스트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선배가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문희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성주 씨의 프로포즈.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성주 씨. 문희 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바래다주며 자상하게 챙겨줬는데요. 고마워.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모임 끝날 때쯤에 전해. 알았어. 전화할게. 그렇게 성주 씨의 배웅을 받으며 카페로 들어가는 문희 씨. 안녕하세요. 아, 보아하니 친목 모임에 온 듯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 있겠다던 성주 씨가 카페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 문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는 걸까요? 시한부를 선고받고 옛 여인과 동거를 시작한 남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주 씨의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문희 씨. 재밌네요. 선배는 어때? 재밌다. 선배 컨디션 괜찮아? 괜찮아. 성주 씨의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새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요. 다음 날 문희 씨가 친목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정말 건강식이네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다, 그쵸? 이 정도쯤이야 뭐. 제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요 아보카도랑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모임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꼼꼼하게 메모하는 문희 씨인데요. 혹시 지혜 씨는 뭐 들은 거 없어? 저는요, 이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요. 남대생 토마토. 성주 씨의 건강을 챙기려는 문희 씨의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어디가? 그날 저녁 자, 이제 건강 주스 나왔습니다. 이거 마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 고마워. 있잖아, 선배. 우리 같이 산 지도 2달이 넘었는데 혼인신고하면 안 될까?
갑자기 왜? 지금도 좋지 않아? 아, 왜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서류로라도 확인받고 싶은 거. 문희야,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서류로 묶어놓고 싶지 않아.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아니, 저기, 나 피곤해서 먼저 좀 누울게. 문희 씨는 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성주 씨와 굳이 혼인 신고를 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때 문희 씨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를 받고 고민이 깊어진 문희 씨. 아무래도 성주 씨에게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다음 날 한 남성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문희 씨. 오빠, 내가 한 달 뒤에 꼭 줄게. 어? 딱 한 달만 써 준다 그랬잖아. 오빠, 내가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어? 한 달만 기다려줘. 어? 대체 문희 씨는 뭘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걸까요? 그 속사정이 참 궁금합니다. 며칠 뒤 성주 씨가 어딜 가려는지 짐가방을 싸서 나옵니다. 어디 가게? 나 며칠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올게. 잠깐만, 같이 가. 나 금방 준비할게. 아니야. 나 너한테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혼자 갔다 올게. 괜찮겠어? 그럼 한 일주일 걸릴 거야. 그동안 집 잘 보고 있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 혼자 병원에 가겠다는 성주 씨. 문희 씨는 그런 성주 씨가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나저나 성주 씨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져 걱정입니다. 이틀 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재력과 성주 씨와 살고 있는 문희 씨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 아빠한테 들리는 도대체 뭐야 이게? 아유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내가 진짜 더 이상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안 돼요, 사장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 아우 됐어요. 아유 참. 사장님! 문희 씨가 아프다고요? 아, 그러고 보니 문희 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 몸도 아픈 사람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다급히 경찰서를 찾아온 문희 씨. 성주 선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러 간다던 성주 씨가 왜 경찰서에 와 있는 거죠? 아연 씨, 여긴 어떻게? 지혜 씨. 언니 그게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또 누굽니까? 문희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아, 이분들 문희 씨와 친목 모임을 했던 바로 그 지혜 씨와 아현 씨였군요. 그 정도 찐이라고. 그런데 대체 왜 성주 씨가 이분들과 함께 경찰서에 와 있는 거죠? 언니 그게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고요. 아, 네? 성주 선배가요? 아니 선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을 해봐, 선배, 선배. 영훈이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강문희 씨도 하성주 씨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성주 씨가 문희 씨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쳤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마땅한 일자리 하나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던 하성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연인 사이였던 문희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하성주는 한 가지 못된 계략을 꾸밉니다. 며칠 후 하성주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창백한 얼굴로 화장을 한 것인데요.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문희 씨가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문희 씨와 다시 만나려 했던 것이죠. 선배, 어쩌다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전 세계에서 이 병 걸린 사람 10명도 안 된대.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자궁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어. 자신 역시 희귀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암으로 투병 중인 문희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하성주. 그는 문희 씨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값비싼 외제차와 고급 빌라까지 빌렸습니다. 근데 사장님, 근데 집을 왜 3개월만 렌탈하세요? 아, 뭐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문희 씨에게 접근한 하성주.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여생을 문희 씨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살고 싶다고 거짓 프로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결국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문희 씨는 성주 씨와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선배,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 일단 제주도에 땅은 있고 카페를 지으려면 공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 그럼 빨리 공사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문희야, 너 돈 좀 있어? 돈? 일단 네 돈으로 공사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너 암 보험금 받은 거 있잖아. 한 1억 정도만 먼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전 재산인데. 이제 사업도 정리 들어갔으니까 한 달 안에 네 돈 돌려줄게. 알았어. 버킷리스트를 핑계로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하성주. 그를 굳게 믿었던 문희 씨는 자신의 암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하성주에게 건네게 되는데요. 기가 막힌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하성주는 문희 씨가 친목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바래다 주곤 했는데요. 여기에도 그의 사악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방암 3기로 수술 후 하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문희 씨가 참석한 모임은 다름 아닌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의 모임이었고 아현 씨와 지혜 씨 역시 암 환자였던 것입니다. 하성주는 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통상 그에게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임의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저기요, 립스틱 들어있으시. 타겟으로 삼은 암 환자 여성과 우연을 가장해 만난 후 문희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자며 돈을 갈취했던 겁니다. 한편
빚독촉에 시달리던 문희 씨는 결국 고민 끝에 하성주에게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선배, 그때 말한 거 돈 말이야. 내가 빌려준 거 언제 줄 수 있어? 그때도 말했듯이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여기저기 묶인 돈이 많아. 그거 곧 정리 들어갔으니까 그때 줄게. 다음 달은 꼭 줘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왜 그래, 선배? 어? 잠깐만. 왜 그래, 선배? 왜 그러는 거야? 문희 씨의 빚독촉이 시작되자 하성주는 병세가 악화된 척 연기를 해 오히려 문희 씨가 미안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문희 씨에게 뜯어낼 돈이 없다고 판단되자 결국 문희 씨를 버리기로 합니다. 가게? 나 며칠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올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문희 씨처럼 순순히 돈을 넘겨주고 가만히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야? 왜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게 아니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됐고. 나 더 이상 성주 씨 말 못 믿으니까 내일 죽든 말든 당장 내 돈 내놔. 그게 어떤 돈인데? 아니지. 지금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내가 금방 준비해. 일주일 줄게.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아연 씨, 아연 씨. 그러자 결국 아현 씨와도 연락을 끊어버린 하성주.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웬일인지 밝은 표정의 하성주가 카페로 들어가더니 한 여성과 마주하는데요. 자기 왔어요? 글쎄 또 다른 여성이 생긴 모양이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성주가 만난 여자는 문희 씨의 아연 씨와 함께 암 환자 동호회에 있던 지혜 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내준 돈은 제주도 공사팀에 보내놨어. 오, 일사천리네. 자, 이건 자기 두 번째 버킷리스트 북유럽 크루즈 여행 경비야. 자기 거랑 내 거. 이 정도면 지중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예약해. 자기가 정말 최고야. 내가 집이랑 사업지 다 정리하면 이 돈 꼭 갚을게. 역시나 같은 수법으로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자며 돈을 뜯어내는 하성주. 지혜 씨도 하성주에게 푹 빠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성주 씨? 네? 경찰입니다.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시죠? 잠깐만요. 놓고 얘기하세요.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놓고 얘기하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누구냐고? 아유 씨. 지혜 씨? 지혜 씨도 저랑 똑같이 당했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시죠. 하성주와 연락이 끊기자 의심을 품은 아현 씨의 신고로 하성주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정말로 씨를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